네, 시작하겠습니다. 444페이지 유방검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유방검진에 대한 교육계획서를 작성했어요. 자, 틀린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가번 보세요. 월경 시작일로부터 5에서 7일이 지난 기간에 자가검진을 실시한다. 그래서 유방 자가검진을 하려면 유방이 소프트한 상태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월경 때쯤 되면 유방이 팽만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없어진 다음에 해라.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프로게스테론이 증가하는 게 아니죠. 프로게스테론이 감소하는 거죠. 보시면 됩니다. 프로게스테론도 감소해서 무방유발이 적어지는 것이죠. 자, 그 자가검진의 적절한 시기다. 그래서 증가가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나번. 자, 유방의 피부가 나번 상체를 노출시키고 팔은 양옆으로 자연스럽게 내려 자세를 취하고 유방을 관찰해요. 그런데 자, 양쪽을 상체를 노출시키고 자연스럽게 내려서 할 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피부 색깔이 오렌지빛 색깔 같이 색깔이 변하면 당연히 이거는 안 읽어봐도 맞는 문장이에요. 정밀 색깔 변화 있으면 정밀 검사해야 되고요. 자, 양쪽 유방에 유도 한 몰 정도를 봐야 되죠. 그래서 한 몰이 되어 있으면 또 최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정상적인 유두가 돌출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한 몰 됐다 라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검사 다시 해야 되고요. 자, 양팔을 머리 위로 천천히 올리면서 유방의 움직임을 관찰하는데 위로 올라가면 정상이죠. 안 올라가는 게 문제죠. 팔을 올렸을 때, 보세요. 팔을 이렇게 해서 위로 올렸을 때 유방도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쳐져 있으면 얘는 그쪽은 문제가 있는 유방인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유방에 당연히 퇴축이 나타나면 검사해야 되죠. 바닥에 누워서 촉진할 유방 쪽 어깨 밑에 패드를 대고 그쪽 팔을 머리 위로 올린 후 다른 쪽 판으로 유방을 촉진한다. 그래서 유방을 촉진했을 때 덩어리가 뭔가 만져지면 검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방법을 몰라도, 그죠? 그냥 문제 흐름상으로도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유방의 자가검진 방법을 써라. 그러면 여러분들 가나다라 말을 간단하게는 서술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유방검진은 임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 집에서도 여러분들도 스스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하는 법을 물어보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여성의 유방 자가검진 시기를 생리하는 여성과 생리하지 않는 여성으로 구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연령대는 보통 18세 이후죠. 그 다음에 시기, 자, 월경 생리하는 여성은 월경 직후 일주일 내 해야 되겠죠. 유방이 부드러워졌을 때. 근데 생리를 하지 않는 여성은 폐경기 여성이잖아요. 폐경기 여성은 매달 같은 날짜 정해놓고 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막 주기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항상 1일자 뭔가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1일 딱 정해놓고 해야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생각보다 1일자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집안에서 가정일 할 때도 뭔가 소독해야 된다. 하다못해 세탁기 클리너 넣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항상 1일자. 그러면 안 잊어버려요. 근데 중간에 뭐 십며칠 이렇게 하면은 잊어버리는 게 너무 다반사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뭔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달마다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럼 1일에다 써놓으면 되게 안 잊어버려요. 근데 1일, 2일은 그 일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바빠요. 그래서 자, 폐경기 여성도 같은 날짜, 그래서 매달 한 1일자에 검사한다. 그러면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유방 시진 시 취해야 되는 자세, 이것도 수업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똑바로 서 있는 자세, 머리 위로 팔을 올린 자세, 양손을 허리에 올려놓는 자세, 팔을 엉덩이에 붙이고 상체를 아래로 수그리면서, 자, 이런 자세를 통해서 또 문제가 조금 더 깊게 나가면 이런 자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정해야 될 게 무엇인가, 이렇게 또 문제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유방자가검진은 월경 주기 중에 또 나오죠. 언제 하는 게 좋으냐? 그럼 7일째 날이면 월경 끝나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평균 5일째 하니까 5일째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7일째가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피임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교수학습 지도안이 나오는데, 자, 피임법 보세요. 이게 19년도 문제예요. 가장 최근 문제죠. 자, 자궁경부 점액을 관찰해서요. 자, 점액 관찰해서 배란일로 예측되는 시기에 피임하는 건 맞고요. 자, 그럼 배란 시기를 피해서 임신을 계획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피임이니까 자궁경부 점액은 맑고 투명해진다는 건 바로 아실 거고요. 자, 견사성을 확인하는 방법을 물어본 거예요. 견사성은 늘어나는 정도죠.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자, 해설은 조금 말이 길고 그 다음에 그거를 조금 더 깊게 자세하게 써놓은 거거든요. 경관점액의 변화 우리 수업 시간에 계속했고요. 자, 견사성의 증가. 배란을 하면 점액이 맑고 투명한 점액이 밖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손으로 이렇게 만져봐서 이렇게 늘려보시면 쫙 늘어나요. 이게 견사성을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양치 협상이 나타나죠. 고사리 입모양. 그러면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자, 이 배란할 때 그 점액 있잖아요. 그 점액을 슬라이드에다가 묻혀갖고 걔를 건져 말려놓고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정말 딱 고사리 입모양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그런 모양이 나타난다. 서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복합경구 피임약을 먹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용은, 자, 난소에서의 작용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난소에서